네. 7주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그림책 스토리텔링 과정에서 굉장히 잘 아셨고, 그 과정에서 이제 아로마 오일에 대한 이야기도 하셨었는데요. 제가 오늘은 이런 그림책이라든지 이런 강의를 할 때 아로마 오일을 활용하는 방법을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화면 공유를 하고서 이제 소개를 드릴게요. 사실 이미 되게 잘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조금 더 제가 이제 활용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면, 저는 이제 네 가지로 좀 나눠서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강의할 때, 이거는 그림책뿐만이 아니라 어떤 강의를 하든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처음에 이제 내가 아로마 강의를 하는 게 좀 부담이 될 때 기존에 하시던 강의가 있으면 거기에다 접목시킬 때 도움이 되고, 또는 아로마를 이렇게 전문으로 하기 어려운 그런 다른 강의를 할 때, 예를 들면 내가 그림책 강의를 하게 됐다 이랬을 때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팁인데요. 첫 번째는 제가 하는 게 이렇게 아이스 브레이킹 하거나 인트로를 하면서 이제 오렌지 오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뭐 이렇게 만났을 때 우리 기분 좋게 한번 시작을 해보죠. 이 강의라는 건 결국은 내가 마음이 열려야지 그만큼 더 듣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어떻게 하기도 하냐면은 우리가 강의하는 사람들 중에 이제 보통 많이 얘기하는 게 가장 힘든 그룹이 나이가 많은 공무원, 남자분들이 되게 힘들어하잖아요. 그럼 굉장히 자신만의 그런 틀이 되게 많으시고 새로운 것들이 잘 안 받아들이려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힘든데, 그럴 때 이제 아로마 강사들이 하는 게 뭐냐면 미리 거기에다가 자몽 오일을 발향을 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 향을 뿌리기도 하고, 그러면 자몽이 되게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되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게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강의를 좀 수월하게 할 수 있게 해주는 이제 그런 방법인데, 처음에 오렌지 오일 시작하게 되면 사람들이 일단 보통 강의를 할때 네, 자발적으로 오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냥 이렇게 뭐 기업이나 아니면은 뭐 학교나 이런 데서는 그냥 의무적으로 오시는 경우 있거든요. 그럼 사실은 자발성이 떨어지면 아무래도 이제 받아들이는 게 어려운데, 오렌지 오일을 한번 이렇게 다 향을 맡게 하고, 저는 주로 많이 하는 게 오렌지 오일 이렇게 한 방울 해가지고 한 두세 방울 이렇게 향을 이렇게 한 다음에 그 설명을 하는 거야. 오렌지 오일은 되게 행복하게 해주는 오일이다. 그리고 얘가 콜라겐 형성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하면 다들 되게 관심을 갖는데, 이 머리카락이 콜라겐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렌지 오일 두세 방울 해가지고 이렇게 문질러서 머리카락에 이렇게 발라요. 그러면 제가 신기한 게 뭐냐면, 저는 미용실을 1년에 한 두 번 정도밖에 안 가요. 근데 예전에는 그러니까 저 뿌염하러만 가는데, 그 머리카락이 예전에는 한 번 가면 이만큼씩 잘랐어요. 여기가 다 갈라져가지고. 근데 제가 아로마 쓰고 오렌지 오일 바르면서부터는 머리가 갈라짐이 없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하거든요. 예, 이렇게 하면은 두 가지가 좋은데요. 머리카락이 기신 분들은 여기서 오렌지 향을 하고서 이렇게 향을 맡으면 머리카락이 흔들릴 때마다 오렌지 향이 이렇게 올라와요. 되게 기분 좋게. 그리고 머리끝 갈라짐이 없어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되게, 특히 여자분들이 되게 좋아하시긴 하는데, 그래서 이제 뭔가 인트로 할 때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 이제 오렌지 오일을 쓰시거나, 아니면 저는 시트러스 계열 조금만, 레몬, 오렌지, 그리고 자몽, 뭐 이렇게 베르가몬 이 정도로 해가지고 그걸 이제 향을 맡아보게 하고 어떤 게 좋은지 이제 선택하게 하는 거예요. 만약 인원이 그러니까 많지 않고, 그 다음에 좀 강의 시간이 길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약간의 여유가 있을 때는, 그러면 요 네 가지 오일은 레몬, 오렌지, 자몽, 베르가몬 이 정도는 간단하게 이제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키워드를 외워놓으시면 설명해 줄 수 있거든요. 이게 좀 네 가지 오일 중에서도 저 오렌지가 너무 좋아 이런 사람들은 너무 진지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심각성을 벗어나야 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걸 향을 맡고 어떤 게 좋으세요 해가지고 그 좋은 향에 대한 설명을 해주면 되게 사람들이 신기하거든요. 그리고 그 향을 활용해서 간단한 호흡을 한다든지 혹은 명상을 한다든지 이렇게 연결을 시켜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오렌지는 되게 삶에 대해서 너무 진지하고 심각한 사람들이 굉장히 가벼워지고 즐겁게 아이들처럼 그렇게 받아들이게 해주는 거고, 레몬 오일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얘는 감정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감정적이 됐을 때, 예, 냉수 마시고 속 차려야 될 때 레몬 오일이 되게 좋거든요. 그럴 때 이제 내가 뭔가 이성적인 게 좀 필요할 때, 너무 내가 감정적으로 치우치게 되면 해야 되지 말아야 얘기도 막 하고 막 그런 행동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럴 때 레몬 오일이 굉장히 이성적이 되게 정신 차리게 도와주거든요. 그리고 자몽은 되게 긍정적이 되게 해주는.
그리고 베르가못은 꽃향이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인제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해 드리면 사람들 내가 이런 상태구나.' 이러면서 되게 인제 재밌어하는 간단하게 오렌지로 시작하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끝날 때라든지 중간에 약간 지루해질 쯤에는 인제 페퍼민트로 인제 정신을 차리게 하는 거예요. 페퍼민트가 되게 시원하잖아요. 그래서 페퍼민트를 한 방울 정도 이렇게 페퍼민트는 저는 항상 그 얘기를 해요. 이 페퍼민트 오일이 우리가 이렇게 한 병이 있으면 얘가 300 방울이 들어있거든요. 15 밀리인데 얘가 어 1 밀리에 20 방울이라서 15 밀리면 300 방울이에요. 그러면 이 300 방울에서 300 방울이 아니라 요 페퍼민트 한 방울로 요즘에 카페에 가면은 페퍼민트 티 많이 팔잖아요. 근데 페퍼민트 티를 요 한 방울로 몇 잔을 만들 수 있냐 막 이런 질문을 해요. 그럼 사람들이 뭐 이렇게 잘 몰라 하죠. 근데 이게 28잔 정도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진하다는 거, 굉장히 농축된 거고요. 그래서 이제 페퍼민트 향을 이렇게 한 방울 해 가지고 얘를 해서 좀 페퍼민트는 3 가지 도움이 돼요. 얘는 첫 번째는 소화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두 번째는 통증에 좋고 세 번째는 얘가 호흡기에 굉장히 좋으면서 머리를 맑아지게 하거든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해 가지고 통증 있는 데 이런 굳어진 데 이런 데 혹은 열받으신 분은 이런 데다 이렇게 바르고 그다음에 향을 맡게 하면은 얘가 굉장히 시원하게 해 주거든요. 그래서 잠을 확 깨워 주는 물론 페퍼민트 향을 맡고 어떤 분들은 잠이 더 오기도 해요, 상태에 따라. 근데 대부분은 되게 정신이 맑아지면서 잠을 좀 깰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을 페퍼민트로 혹은 중간에 지루할 때 이렇게 넣어도 되고요. 그다음에 저는 이제 강의할 때 인원이 적거나 할 때는 이제 레몬수 같은 것도 같이 마시기도 하고 간식 같은 거 준비할 때 이렇게 초콜릿 같은 거 해 가지고 초콜릿에 이 도테라 페퍼민트를 살짝 묻히면 민트 초코가 되는데 진짜 맛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저는 이제 소규모로 아로마 수업하거나 이럴 때는 혹은 다른 수업할 때도 간식이 있을 때는 요즘에 간식으로 인제 이렇게 과자 같은 거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혹시 그러니까 민트 초코를 경험해 보고 싶은 사람은 이렇게 해 봐라 해 가지고 인제 이런 것들을 같이 경험을 해 보게 되면 자연스럽게 강의에다가 이렇게 아로마 오일을 접목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요렇게 하는 게 이건 어떤 강의든 상관없이 이렇게 하실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그 책 중에서 감정에 관련된 책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그 감정에 관련된 모든 책에는 감정 오일을 연결시킬 수 있거든요. 어저께 예 이은미 선생님이 그림책 아로마 세라피 강의를 해 주셨는데 그분은 인제 그런 감정에 대한 그런 책을 읽고 거기에 인제 어떤 아이가 이렇게 마음이 닫혀 있는 뭐 이런 아이에 대한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 질문을 한대요. "어떻게 해야지 아이가 마음을 열고 마음을 꺼낼 수 있냐."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감정 오일을 거기서 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감정과 관련된 그림책이 있다고 하면 그 책을 읽고 '도대체 얘가 어떤 마음일까?' 그리고 '나도 혹시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었나?' 이런 것들을 얘기를 나누면서 '내가 이렇게 힘든 마음을 좋아지게 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이런 얘기를 하면서 되게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감정 오일을 하는 거다." 해서 인제 감정 오일을 연결시켜서 하는 것도 되게 도움이 될 수 있죠. 그래서 그냥 감정 오일을 어 만약에 인제 감정 오일 4 개짜리랑 6 개짜리 총 10 개잖아요. 근데 인원이 많거나 아니면 시간이 좀 적을 땐 4 개로 해도 돼요. 4 개로 해서 그냥 간단하게 내 상태를 알아보고 그걸로 그냥 간단하게 한 방울 정도씩 이렇게 해 가지고 향을 이렇게 맡아도 되고요. 정식으로 감정을 강의를 하지 않을 때는 내가 인원이 많은데 감정을 다 준비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럼 하나 방법이 뭐냐면 시향지 같은 게 있거든요, 시향지. 시향지를 어떻게 하냐면 시향지에다가 그 밸런스랑 뭐 엘리베이션, 시트러스 이런 것들을 인제 이렇게 스티커를 붙이시거나 아니면 적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각 그룹마다 예를 들면 4 명에서 6명 정도 그룹이 여러 개가 있다고 하면은 각 그룹마다 요 시향지를 그 감정 오일 4개 있잖아요. 사종, 밸런스, 시트러스 블리스, 세레니티, 엘리베이션 요 4 개를 끝에다가 향을 묻혀 가지고 그걸 4 명이 인제 그 그룹에서 그냥 하나의 향으로 다 맡게 하는 거예요, 시향지로. 그 취향지로 다 맞게 하면은 내가 어떤 향이 좋다 그러면 이제 그 오일에 이슈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거 인제 설명을 해 주고 그다음에 인제 만약에 저 밸런스 향이 좋아요. 그럼 그런 분들은 이제 밸런스 오일 한 방울 정도 해 가지고 이렇게 향을 맡게 하거나 호흡을 하게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꼭 오일이 다 갖춰져 있지 않다 하더라도 저는 주로 어떻게 하냐면요. 예를 들면 인제 그룹이 4 개가 있다 그러면은 밸런스 4 장
시향지라요. 밸런스 내장, 그러니까 각각 내장을 해가지고 비닐종이에 넣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구분할 수 있게 하고 한 다음에 그 제가 자주 쓰는 다이소에 가면은 나무 트레이 있거든요. 나무 트레이에다가 이 한쪽은 오일이 뿌려져 있는 곳이고 한쪽은 손잡이 쪽이잖아요. 그 이름이 붙어 있는 그러면 얘를 손잡이 쪽이 트레이 안쪽으로 가고 이렇게 비스듬히 세워놓는 거예요. 그 오일 묻은 곳이 트레이 안쪽으로 들어가면 이제 향이 섞여버리거나 오일이 이제 거기에 배어버리면 안 되니까 손잡이 쪽이 안쪽으로 가고 그 예, 향이 묻은 곳이 공중에 뜨게끔 이렇게 옆으로 비스듬히 세워놓는 거 이렇게 네 개를 해놓고 이제 그거를 거기다 이름을 붙여놓거나 스티커를 붙여놓으면 사람들이 이걸 이제 뭐 초록색 아니면 색깔을 칠해놓을게요. 그 초록색, 노란색, 예, 보라색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스티커가 없으시면 그렇게 해가지고 초록색이 밸런스고 엘리베이션이 노란색이고 시트러스 브리스가 오렌지색이고 세렌티가 보라색이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구분을 해서 향을 맡고 그거에 대한 느낌을 나누는 것도 가능해요. 그래서 되게 간단하게 그렇게 하실 수도 있고요. 정식으로 하시면 시간도 많고 재료비를 받으시면 정식으로 하셔도 되게 좋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림책에 있는 내용을 아로마 심리랑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이걸 할 때 그냥, 간단하게 그냥 이제 시간이 별로 없을 때는 예를 들어 그런 거예요. 뭐 책을 읽는데 어떤 아이가 되게 자존감이 떨어진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스스로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나는 안 될 것 같지만 이런 얘기를 하는 그런 데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친구가 지금 되게 자존감이 낮아져 있고 스스로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인 상태다. 혹은 내가 이 아이가 딴 사람에 대해서도 부정적일 수 있겠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좀 어떠세요? 뭐 이런 적이 있으신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럴 때 어떻게 하시나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럴 때 이제 오일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자몽 오일은 아로마 오일이 되게 매력적인 것 중에 하나가 몸과 마음에 같이 작용을 하거든요. 자몽은 다들 아시겠지만 다이어트 과일이잖아요. 근데 자몽이 해주는 게 뭐냐면 얘가 몸에 있는 독소를 없애줘요. 얘가 림프순환에 되게 도와주면서 몸의 독소를 없애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 독소라는 게 우리 몸에만 있는 게 아니죠. 우리 생각의 독소, 우리의 감정의 독소가 있어요. 생각의 독소라는 건 되게 부정적인 생각. 그 다음에 감정의 독소는 되게 우울한 마음, 뭐 아니면 약간 좀, 그런 어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감정이나 생각이 있는데 그게 우리의 독소거든요. 그래서 이 자몽 오일을 사용하게 되면은 몸의 독소만 없애주는 게 아니라 심리적인 독소, 그 다음에 마음의 독소를 없애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부정적인 생각, 그 마음의 독소가 사라지게 된다는 건 되게 긍정적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스스로에 대해서 되게 자존감이 떨어지는 경우는 뭐냐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인 거예요. 나는 못해, 안 되나 봐, 이런 생각들. 근데 이 자몽향을 맡게 되면 스스로에 대해서도 되게 긍정적이 되게 하고, 그래서 저는 자몽 오일을 자존감을 높여주는 오일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자몽 오일이 나에 대해서만 긍정적으로 해주는 게 아니라 상대방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해주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자몽의 향을 막 이렇게 풍기게 되면은 그 사람이 나를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게 해줘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명함을 이렇게 향지로 만든대, 향지. 그 향을 뿜을 수 있는 그걸로 해가지고 누군가를 만날 때 거기다 자몽을 떨어뜨려서 이렇게 명함을 내민대요. 그러면 그 명함을 읽으면서 그 향을, 자몽향을 맡으면 이 상황에 대해서 되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 명함, 그러니까 내 명함에 대해 나에 대해서 되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고 자몽향을 같이 맡는다든지 아니면 뭐 우리가 자몽 먹는 것도 힘들할 수 있으니까 자몽향을 이렇게 같이 맡아보거나 이런 식으로 이 책 내용을 해주는 것도 되게 좋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어떤 애가 막 굉장히 흥분한 거예요. 막 흥분해가지고, 예, 막 이런 상태고 되게 감정적일 때는 레몬 오일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레몬 오일은 굉장히 시원하게 식혀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얘가, 머리도 되게 식혀주고요. 되게 감정적으로 되면 되게 열이 올라가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식혀줘서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이 되게 도와주는 오일이에요. 그래서 뭔가 내가 흥분해 있고 아니면 너무 들떠 있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김 뚝 마시고 막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럴 때도 이 레몬 오일이
예, 정신 차리게 도와주는 그런 역할이에요. 그래서 레몬 오일은 내가 막 굉장히 화가 나서 막 이성을 잃었든지 혹은 아니면 누구에게 짝사랑에 빠졌 이렇게 감정이 막 현실 파악을 못하고 막 예, 이럴 때도 이 레몬 오일이 현실 파악을 하게 해주고 이성적이 되게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럴 때 이제 활용을 하는 거죠. 그리고 아마 다들 아시겠지만 라벤더 오일은 굉장히 진정시켜주고 엄마 오일이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뭔가 편안함을 주는 오일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아이가 되게 위로가 필요하고 되게 속상하고 막 이런 상황일 때는 이제 라벤더 오일을 같이 이렇게 향을 맡아보고 라벤더 오일에 대한 설명을 해준다든지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누군가가 너무 진지하고 막 심각하고 이래서 행복감이 없을 때 이럴 때는 오렌지 오일을 활용하면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로마 인사이트 카드라고 이제 그거 할 때도 많이 하는데 그 오렌지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은 제가 이제 이 오렌지 오일 설명할 때는 다들 이렇게 일어나라고 해요. 다들 일어나라고 해서 우리가 보통 걸을 때 아이들은 어떻게 걸어요? 엉덩이를 막 흔들면서 걸죠. 그게 바로 오렌지 상태거든요. 근데 어른들은 어때요? 엉덩이가 안 움직여요. 그냥 이렇게 사실은 어른들 중에 엉덩이 흔들면서 이제 걸어 다니는 사람들이 미쳤다고 하겠죠.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사실은 엉덩이를 흔들 수 있는 그 상태가 되게 즐거운 상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할 때 아로마 인사이트 강의할 때는 이제 다들 일어나라고 해서 엉덩이를 흔들면서 걸을 때랑 그냥 걸을 때를 비교하게요. 그럼 사람들이 너무나 다르다고 하거든요. 진짜 달라. 선생님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막 엉덩이를 흔들면 막 저절로 막 되게 기분이 좋아지는데 그 상태가 바로 오렌지 상태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나 뭔가 막 너무 심각해 있고 막 되게 뭔가 너무 진지하고 삶이 너무 무겁고 막 이럴 때 이 오렌지 오일의 향을 맡게 되면 굉장히 가벼워지고 되게 행복해지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동화책 내용 중에 그림책에서 뭔가 그런 내용이 나올 때는 오렌지 오일 같이 향을 맡아보고 만약에 이제 여건이 된다고 하면 같이 걸어도 보고 이러면서 그 느낌을 한번 경험해 보는 거죠. 그 다음에 그 화병은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있는 그런 병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화병이라는 건 이제 말 못하고 할 말을 못하고 이제 막 참는 상태가 이제 화병인데 만약에 동화책에 어떤 아이든지 어른이든지 할 말을 못하고 속으로 끙끙대고 막 이런 게 있으면 베르가못 오일을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베르가못은 오일계의 홍길동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홍길동은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없고 어머니를 어머니라 부를 수 없는 그런 어떤 서자의 입장이잖아요. 근데 베르가못이 어떠냐면요. 베르가못은 레몬, 오렌지, 아까 얘기했던 뭐 자몽 이런 아이랑 이제 똑같이 시트러스 계열이에요. 시트러스라는 거는 감귤류 껍질에서 추출하는 모든 오일을 시트러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가볍고 굉장히 기분 좋게 해주는 그런 오일들이 이제 시트러스 오일이라고 하는데 이 베르가못은 시트러스에 속하긴 하지만 다른 시트러스랑 너무 달라요. 첫 번째는 뭐냐면 다른 시트러스 오일들은 다 과육을 먹을 수 있어요. 레몬도 과육을 먹죠. 자몽도 먹죠. 그 다음에 오렌지도 먹죠. 이렇게 다 그러니까 과육을 먹는데 이 베르가못 오일은 과육을 못 먹어요. 너무 써서 어차피 못 먹는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성분을 봤을 때 얘가 다른 뭐 라임 뭐 아니면 자몽, 레몬 이런 오렌지 이런 것들은 되게 가볍게 해주는 리모넨이라는 성분이 거의 80% 90% 되게 많아요. 그게 그 성분이 되게 많아서 되게 우리를 가볍게 해주고 유쾌하게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 베르가못 오일은 다른 거랑 다르게 그 가볍게 해준 리모넨이라는 성분이 30%밖에 없어요. 그리고 30% 정도는 꽃오일이 주는 되게 나를 마음을 위안해주고 약간은 묵직하고 나를 위안을 주는 그런 오일로 그런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시트러스하고 굉장히 많이 다른 거죠. 그래서 이 베르가못 오일은 화병에 굉장히 좋거든요. 말 못하고 답답하고 막 이렇게 속이 타들어가는 그럴 때 그래서 베르가못 좋으신 분들이 보면은 주로 자기 할 말을 못하고 참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베르가못을 좋아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본인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본인의 성향이든 아니면 본인 상황이든 뭔가 아유 그냥 내가 참으면 되지. 잘해봤자 뭐해. 약간 이런 상황일 때 이 베르가못 오일이 굉장히 좋아요. 그 참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럴 때 이제 베르가못 오일 소개하고 같이 향을 맡아보고, 예, 베르가못은 그리고 얼그레이차를 만드는 그 재료이기도 해요. 그래서 예, 그 향을 이렇게 되게 시트러스보다 굉장히 묵직하면서, 왜 그러면 이제 베르가못이 화병에 좋은 이유가 뭐냐면, 화병일 때는 단순히 다 괜찮을 거야 막 이렇게 해서 되게 가볍게 띄우는 것만으로도 안 되고요. 또 너무 힘들었지 이렇게 뭔가 위로만 하는 걸로도 안 되고, 베르가못이 가지고 있는 그 두 가지, 되게 가볍게 해주는 거랑 되게 위로해주는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거예요. 너 괜찮아질 거야. 그거와 되게 가볍게 해주는 거랑, 너 너무 힘들었지. 이 마음을 같이 위로해줘야 돼. 위로와 뭔가 나를 가볍게 해줄 이 두 가지를 같이 갖고 있는 게 베르가못 오일이기 때문에 화병이 되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활용을 하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굉장히 화가 났을 때는 일랑일랑 오일을 쓰시면 되게 좋아요. 물론 이제 되게 여러 가지 오일이 있긴 한데, 일랑일랑은 어떤 상태냐면은 굉장히 화가 나서 예, 이렇게 속에서 막 이렇게 불끈불끈하는 그런 상태일 때 일랑일랑이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일랑일랑 향이 되게 물렁물렁한다고 얘기는 하긴 하지만, 굉장히 화가 났을 때 조금 나의 마음에 평화로움을 주는 게 바로 일랑일랑 오일이에요. 물론 향에 대한 이 느낌은 다를 수 있지만요. 그래서 아로마를 공부를 할수록 이제 이런 것들을 아시게 되거든요. 아로마 심리에 대해서 이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그림책의 내용들을 이런 이제 상황에 맞게 이런 오일이랑 연결을 시키셔서 설명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향을 맡아보고 느낌을 같이 나누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워낙 우리가 하는 것 자체가 이제 뭔가 아로마 심리라든지 아니면 어떤 감정을 다루는 그런 책들도 많이 있으니까, 뭔가 마음을 치유하기 위해서 이런 그림책 세라피를 할 때는 이런 걸 같이 연결시키게 되면은 그림책 아로마 세라피가 이제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그림책에 나오는 상황이랑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날씨가 엄청 추워, 눈이 막 오고 너무 추워 막 이럴 때 너무 추우시죠. 그러면 우리 한번 따뜻한 우유를 한번 경험해 보실래요 해가지고, 따뜻한 오일들은 향신료 오일이에요. 향신료 오일 중에 이제 시나몬, 진저, 블랙페퍼 이런 아이들은 굉장히 우리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녹여주는 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한번 예, 열기도 이렇게 느껴보고. 그래서 제가 되게 재밌었던 거는, 저희 이제 최근에 하와이 갔다 왔잖아요. 그게 이제 샌더루드 나무를 심으러 갔었던 거였는데, 저희가 이제 한 50명 넘게 갔어요. 근데 그 저희가 이제 한국은 겨울이고 하와이는 여름이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옷을 이렇게 많이 안 가져온 사람들이 있었는데, 하와이에서 비행기를 탔는데 비행기 안이 너무 추운 거예요. 그 사람들이 갑자기 막 오일을 꺼내서 배에 바르기 시작하는 거니까, 이런 뜨거운 오일들을 막 이렇게 해가지고 바르고, 그럼 정말 따뜻해진다고. 저는 옷을 많이 가져가서 그렇게는 안 했는데, 그래서 추울 때는 이런 따뜻한 오일들을 같이 이제 해보고, 그 다음에 시나몬, 진저, 레몬 차를 마시면 되게 몸이 따뜻해지거든요. 그럼 이제 레시피 좀 알려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냐면요, 저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비율로 보면 진저 1, 시나몬 2, 레몬 5로 해가지고 얘를 조금, 저는 그냥 물에다 타서 그냥 따뜻한 물에다 이렇게 그냥 타서 먹는 걸 좋아하는데, 어떤 분들은 그냥 먹는 게 부담스러우면 꿀에다 그렇게 타셔도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마시게 되면은 굉장히 몸이 따뜻해지고 향도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런 레시피도 알려드리고 같이 가능하다고 하면 그런 것도 한번 만들어 먹어보고, 이렇게 해서 이제 추운 날씨에 몸을 좀 따뜻하게 할 수 있는 걸 이렇게 해줄 수 있고, 그다음에 반대로 날씨가 너무 더워요. 막. 그 동화책에서, 그림책에서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막 더운 그런 게 있으면 이제 페퍼민트를 같이 체험을 해보거나, 여름이면요. 아니면은 이제 겨울인데 이런 더운 상황이라고 하면은, 이럴 때 페퍼민트가 좋아. 이런 설명을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여름에 많이 설명드리는 게 뭐냐면, 페퍼민트가 굉장히 쿨링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름에 열대야가 있으면 에어컨을 틀어놓고 자기에는 좀 너무 춥고, 그렇다고 에어컨을 끄기만 하면 덥고 막 그런 상황. 그리고 샤워를 하고 나와서 조금만 있으면 바로 더워지는 그런 열대 상황에서 어떻게 하냐면요, 샤워를 하고 나서 물기가 약간 남아있는 상태에서 페퍼민트를 한 두세 방울 해가지고 몸에 이렇게 바르는 거예요, 대충. 그러면 그 시원함이 마치 냉장고 안에 들어가 있는 듯한 그 시원함이 꽤 오래 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막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막 그 자리에서 못 하더라도 페퍼민트 향만
하고 이렇게 바르기만 해도 되게 시원해지거든요. 그래서 겨울에는 페퍼민트 향을 많이 쓰기가 좀 어려운 게 막 춥다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여름에 인제 그런 것들 설명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레몬수 같은 거 마시고 그다음에 저는 또 좋아하는 게 설명을 많이 하는 게 여름에 얼음을 얼릴 때 레몬이나 페퍼민트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물을 좀 많이 해서 거기다 레몬이나 페퍼민트를 한두 방울 떨어뜨린 다음에 그걸 얼음을 얼리잖아요. 그러면 엄청 맛있어요, 시원하고. 그리고 뭔가 음료나 이런 데 타서 먹을 때도 굉장히 그 맛이 더 훨씬 더 깊어지고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막 해 주는 거죠. 그럼 사람들이 '아 이럴 때 이렇게 하면 되네.' 뭐 벌써 시원해지는 느낌? 막 이런 걸 인제 가질 수 있고요. 상황에서 누군가 배가 아파." 막 이렇게 배가 아파 가지고 막 그런 인제 어디가 아프거나 이런 상황이 있을 때는 배 아플 땐 다이제스트 오일 정말 좋거든요. 어제 보고로 나왔었죠. 그래서 이런 이제 "이런 오일들이 있다."라는 걸 소개를 하고 같이 경험을 해 보고 어떻게 쓰고 이게 어떤 효능인지 이런 것들을 또 설명을 해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감기 기운이 있을 때 요즘에 환절기라서 굉장히 그런 게 많잖아요. 그래서 온갖 오일이나 이제 이지혜 오일 이런 거 이렇게 같이 체험도 해 보고 예 그다음에 전 유칼립투스도 많이 하거든요. 이렇게 가래 끼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래 꼈을 땐 여기 이렇게 바르면 가래가 바로 사라져요, 유칼립투스가. 그리고 유칼립투스 오일은 제가 그 설명을 해요. 이제 보통은 그 식물을 집에서 키우잖아요. 그럼 식물을 키우는 이유가 뭔지를 물어봐요. 그러면 식물을 키우는 이유가 인제 요즘에 굉장히 희한한 대답이 진짜 많이 나와요. 어떤 분들은 뭐 예 관상용 요즘에는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 예 반려식물을 많이 키우시더라고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얘가 호흡기에 도움이 되잖아요. 걔가 호흡을 하는 아이니까. 그래서 잎에서 호흡을 하는데 그래서 잎에서 추출하는 모든 오일들은 우리 호흡기에 다 좋거든요.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얘기를 해요. 가장 그중에서 호흡기에 좋은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 게 유칼립투스예요. 그럼 유칼립투스는 호흡기가 좋은 사람한테 필요할까요? 안 좋은 사람한테 필요할까요? 당연히 안 좋은 사람한테 필요하겠죠. 그러면 물론 다 좋겠지만 그래서 유칼립투스를 같이 테스트를 해 보는 것도 되게 좋아요. 유칼립투스는 되게 시원하고 솔잎향 막 파스향도 되게 시원한 향으로 느껴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게 시원한 향부터 굉장히 막 찌리하고 꼬리하고 이런 향까지 되게 스펙트럼이거든요. 내가 호흡기가 안 좋을수록 되게 시원하게 느껴지는데 내가 호흡기가 안 좋더라도 이 향을 거부하거나 새로운 향에 대한 거부 반응이 있으면 되게 찌리하게 느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호흡기가 좋으면 호흡기가 이게 필요가 없거나 혹은 내가 이걸 거부하면 향이 되게 찌리하고 되게 꼬리한 향이 나는 거고요. 내가 정말 이게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고 이게 나한테 인제 호흡기가 되게 안 좋은 상태일 땐 대부분 향이 되게 시원한 향이 나요. 그래서 어 이제 같이 이렇게 그룹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여기서 어떻게 코리안 향이 나냐." 아니면 "어떻게 이게 시원한 향이냐." 이런 서로 되게 신기해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인제 가래 있고 이러신 분들은 살짝 바르면 얘가 바로 시원해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체험을 해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만약에 그림책에 누군가 다쳤다 뭐 화상을 입었다 이럴 때는 이 라벤더 오일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같이 이렇게 체험도 해 보고 향도 맡아 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인제 뭔가 책에 있는 내용들 혹은 책에 있는 어떤 아이들의 어떤 감정들, 사람들의 감정들 그리고 이런 것들을 활용해 가지고 하시면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네 엄청 빨리 끝나네요. 혹시 궁금한 거 있으세요? 네. 제가 너무 빨리 예 설명을 끝내 가지고 좀 예 궁금한 거 아마 아로마를 이미 인제 많이 써 보신 분들은 너무나 익숙한 내용들이 많으셨을 거예요. 맞아 저거 당연히 저렇지 해 가지고 이미 쓰고 계신 분들도 많을 거고요. 아로마를 인제 아직 접하신 지 얼마 안 되셨거나 인제 아직 예 활용을 안 하고 계신 분들은 되게 생소하고 어려우실 수 있는데 제가 이거 녹화해 가지고 저희 방에다 공유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아마 아로마를 안 쓰셨던 분들은 '저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약간 이럴 수 있어요. 왜 그러면 본인이 이걸 체험을 못 해 봤기 때문에. 근데 나중에 아로마를 쓰시면서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아 이게 이런 의미였어?' 그리고 이제 강의하기 전에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그럼 '아 이럴 때 이렇게 쓰고 쓸 수 있구나.'라고 아마 이렇게 쪼금 더 와닿으실 거고요. 아로마는 정말 체험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많이 권해 드리는 게 기본적인 오일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무난하게 할 수 있는 오렌지, 레몬, 페퍼민트, 뭐 자몽 이런 오일들 그리고 우리가 강의에 쓸 수 있는 뭐 베르가못 뭐 이런 이제 몇 가지 오일들 있잖아요. 유칼립투스 이런 오일들은 한번 꼭 경험을 해 보시고 이렇게 좀 예 어
뭐 하실 때 주변에 좀 나눠서도 보시고 본인 강의하실 때 좀 써보시고 이러시면은 예, 정말 활용도도 되게 높고 사람들이 반응도 되게 좋아요. 그래서 많이들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그냥 일반적인 강의를 하시던 분들이 아로마를 같이 쓰시게 되면은 조금 더 이게 향기가 주는 그런 힘이 있기 때문에 본인의 강의가 조금 더 돋보이게 되고 조금 사람들이 더 많이 관심을 갖는 경우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꼭 강의가 아니라더라도 본인이 하는 일에도 이걸 이제 접목하시면 되게 도움이 되죠. 네.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실까요? 제가 엄청 빠른 네. 속도로 말씀했어요. 네, 대표님, 네. 요거를 할 때 제가 지난번에 레몬 유칼립투스를 받았는데, 예, 그거의 활용도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레몬 유칼립투스는 걔는 벌레 쫓는 용도도 굉장히 좋고요. 그 다음에 레몬 유칼립투스가 코로나가 굉장히 심할 때 영국의 국방부에서 그 레몬 유칼립투스로 실험을 했는데 걔가 그 코로나 그 바이러스를 없애는 데 되게 도움이 된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가 나왔었는데 레몬 유칼립투스가 완전 다 예, 사라진 적이 있어요. 품절이 어, 된 적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아로마 오일은 항 바이러스 기능이 되게 좋아요. 음, 그리고 걔는 이제 성분 자체가 예, 그런 항바이러스 기능도 있지만 레몬 유칼립투스는 저는 그럴 때 많이 써요. 이렇게 향을 좀 오래 지속하고 싶으면서 되게 음, 시원한 느낌을 갖고 싶을 때 있잖아요. 레몬그라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는 그거를 빨래할 때 마지막 헹군물에 그 피존 이런 게 되게 안 좋잖아요. 근데 마지막 헹군물에 아니면은 그 이런 양모볼 같은 거에다 이렇게 넣어서 만약에 그런 건조기 하시는 분들은 양모볼에 몇 방울 해가지고 하시면 되게 향이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디퓨저에 넣으셔도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유칼립투스는 호흡기가 좋거나 향을 거부하시는 분들은 되게 찌리한 향이 나거든요. 되게 힘든데 레몬 유칼립투스는 향이 유칼립투스의 그런 시원함과 레몬의 그 상큼함을 같이 갖고 있어서 되게 발향하기도 되게 좋거든요. 맞아요. 예, 그리고, 저희가 그 책자 있죠. 뭐죠? 오일백과. 네. 예, 교수님 제가 오일백과 드렸었나요? 그쵸. 네. 거기도 보면 되게 자세하게 예, 나와 있는데, 저는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를 때는 일단은 다 디퓨저에 넣어요. 다 아, 발향을 해요. 왜 그러면 사실은 이게 가장 안전하면서도 우리는 이제 다양한 향을 맡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큰아이가 자폐 증상인데 제가 저희 아이한테 해줄 때도 저는 목표가 뭐냐면 기본적으로 프랑키센스나 코파이파는 항상 이제 넣는 편인데 그 외에는 되게 다양하게 향을 해서 얘가 그 향마다 그 뇌에 작용하는 게 약간씩 다르기 때문에 다양하게 해주는 걸 좀 목적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있는 오일이 있으시면은 다 다양하게 그렇게 쓰시고 그다음에 오일이 좀 저렴하면서 여유가 있다 그러면 세탁기에 넣으시는 거예요. 마지막에. 되게 향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스프레이로 만들어서 뿌리셔도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잘 모르겠다. 근데 뭔가 내 몸에 좋게 하고 싶다 그러면 발바닥에 바르시면 돼요. 아, 그럼 되게 좋아요. 아니면 이렇게 향이 좋으시면 내 호흡하셔도 되게 좋고요. 음. 혹시 궁금하신 분들 계실까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너무 잘 아셔서 예. 홍정수 선생님이나 문옥기 선생님은 아직 오일에 조금 예 아직 익숙하지 맞아요. 네. 그래서 본옥기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오일에 관련된 기본적인 상식을 좀 더 알고 싶어 하시기도 아, 하고, 선생님 그러면 네. 가입하셔가지고 저희 강의 들으시고 음, 자료 다 보내드리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제 써보시면서 예, 공부하시면서 하면 되게 매력적이고 재밌어요. 그리고 저희가 홈페이지가 있는데 가입만 하셔도 베이직 코스를 다 들으실 수 있어요. 그럼 거기에 기본적으로 아로마 세라피에 대한 기본적인 거, 그다음에 감정 오일에 대한 거, 그다음에 여자들이 자궁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특히나 우리가 갱년기가 되게 되면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면서 사실 자궁에도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자궁 관리를 하게 되면 갱년기에도 되게 좋아요. 그래서 그런 자궁 관리하는 거라든지 그다음에 요즘에 반려동물들 많잖아요. 그래서 펫 아로마 세라피 이런 게 다 기본 과정에 베이직 과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수업을 들으시면 되게 아실 수 있고 그다음에 백TP LRP를 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다음에 그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 2급 자격증. 물론 2급 자격증은 오늘처럼 예, 그렇게 그냥 온라인으로 해주는데 그 홈페이지에 그 자격증 되게 좋거든요. 그리고 식물학이나 심리조향이나 감정의 심리상담사 자격증이 다 레벨 2에 있어요. 그러니까 레벨 2라고 하면은 홈페이지에서 이제 100회 이상 LRB를 하게 되면 들을 수 있는 그 수업이 있는데
예, 그리고 그런 게 아니라 하더라도 자료들이 되게 많으니까 우위를 써보시는 거는 되게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어요. 음, 음.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홈페이지에 가서 회원가입하고 들으면 돼요. 일단은 도테라 가입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도테라 가입을 하시면 홈페이지 안내를 해드려요. 문호표 그러면, 선생님은 도테라 가입되어 있으세요? 그러면 홈페이지 음. 그거 제가 예, 네. 연결해드릴게요. 제가 김미경 사장님한테, 그 선생님한테 그거 보내드리면 그거 연결해가지고, 가입하시면 바로 승인해드리거든요. 저한테 알려주시면. 그러면 보실 수 있어요. 예. 네. 그래서 자격증 과정까지 지금 공부하시려고 마음 먹고 지금. 너무 좋죠. 예, 이거 정말 재밌어요. 그러니까, 그림책이, 지난번에 그래서 감정 오일을 아예 사셔가지고 집에서 아, 해보시고 저하고 수업도 같이 가셨어요. 와. 근데 이제 본인이 사용해 보시고도 되게 신기하고 좋았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너무 좋네요. 혹시 대전이신가요? 네, 대전이세요. 네. 선생님, 그러면 대전에서 한번 뵙죠. 그죠? 저희 수업할 때, 예, 한번 뵈도 좋고요. 어, 사실은 대부분은 되게 잘 아시는 내용일 것 같긴 하고요. 혹시 나는 오늘 내용이 좀 낯설고 힘들었다 이러신 분들은 나중에 한번 녹음 파일을 다시 들어보세요. 그러면 조금 더 접목하시기 좀 편하실 거고요. 이거 외에도 아로마를 알면 알수록 강의에 활용할 수 있는 거 되게 많아요. 그래서, 예, 혹시, 저는 이제 다른 여러 가지 아로마 오일도 많잖아요. 예, 맞아, 예. 회사마다. 근데 이제 제가 정말 운이 되게 좋았던 게 도테라를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오일은 막 이렇게 같이 섞잖아요. 섞음질을 많이 맞아, 하는데 예, 예, 맞아, 도테라는 예. 그것이 없는 자체가 되게 정직하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맞아, 예. 네, 그게 굉장히 그래서 제가 이걸 가지고 이제 그림책 테라피를 하면서 오일을 같이 이렇게 활용할 때도 굉장히 자신감 있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맞아요, 그게 맞아, 가장 예. 이점인 것 같아요. 예, 맞아, 예. 그 선생님 워낙 강의를 잘하셔서 아로마에 대해서 그냥 제가 알려드린 것도 없는데 스스로 그냥 너무 잘하고 계셔서. 아니, 이제 급한 사람이 우물 판다고. 예. 일단 당장 강의가 들어오니까. 그쵸, 그쵸, 근데 이제 예. 중요한 거는 우리 지금 함께 하신 이번에 다 이렇게 스토리텔러가 되신 이분들에게 진짜 좋은 경험이었던 건, 이분들이, 아로마에 대해서 많이 하시는데 이것들을 그림책과 접목했을 때 내가 정말 성우처럼 이 동화를 아주 깊이 있게 사람들한테 들려줄 수 있는 그런 그쵸. 목소리를 내가 하나를 장착한다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저도 맞아, 수업을 예. 해보지만 오일에 대해서는 백과 열심히 보고 이거에 대해서 레시피 읽고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수업에서 녹여낼 때 어떤 목소리로 또 어떤 템포로 이 사람들의 또 나이에 따라서 빨리 해야 될 때도 있고 인지를 잘 못하시는 분들은 천천히 이렇게 시간 텀을 두고 같이 호흡하면서 수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내가 먼저 그 호흡 조절을 하면서 목소리를 거기에 맞춰서 그 사람들하고 같이 소통하는 능력, 이게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도. 근데 맞아. 지난번에도 이제 공무원들 수업을 하고 왔는데 이분들한테는 이제 시를 읽어줘요, 저는. 음. 예, 시를 읽어주는데 어떨 때는 시를 읽어주기도 하고 어떨 때는 지난번에처럼 민트 이야기 이런 그리스 로마 신화의 그 전체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대목만을 읽어주기도 하고 근데 그렇게 읽어주면 사람들이 진짜 넋을 잃고 봐요. 뭔가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어떤 스토리텔링을 나한테 들려준다는 그런 느낌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좀 더 편안하게 이렇게 예, 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더욱이 오일 자체가 100% 천연이잖아요, 저희는. 그러니까, 하면서도 괜히 뿌듯함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대표님이 어떤 마음일지 저는 이제 이해 가는 거예요. 네, 그런 부분들이 되게 좋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 협회 얘기를 하자면, 이번에 이제, 저희 협회에 또 회원이 되신 우리 선생님들도 있으시고, 지금 여기 몇 명 들어와 계세요? 다 들어와 계시나요? 지금 15분이니까 몇 분은 빠져 아, 계신. 그렇네요. 예, 아직 여행 갔다가 안 오시는 분도 있어요. 아니, 그래도 그 먼 곳에서 글쎄, 그거를 야밤에, 네, 아, 우리나라가 아니니까 그랬나? 하여튼 새벽 1시에 그걸 녹음을 해가지고 저한테 보내셨더라고요. 네. 영상으로, 네. 네, 그것도 막 마음에 안 들었는지, 예, 두 번, 세 번 이렇게 해가지고 보내신 걸 보면서, 아, 진짜 열정이 대단하신 분들이다. 근데 정말 신기했던 게, 처음에 보낸 거랑, 두 번째 보낸 거랑, 세 번째 보낸 거랑 다 달라요. 자, 어느 게 제일 좋았을까요? 세 번째요. 마지막에 보는 게 더 좋았어요. 예.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도 지금 이렇게 이 스토리텔러가 되셨지만 항상 본인의 목소리를 적어도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동화책이든 시든 이런 것들을 골라서 목소리를 한번 녹음해보는 그런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게 쌓여서 그게 나의 내공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우리 협회에서도 우리 선생님들을 좀 잘 이끌어 주려고 여러 가지 내년도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금 기획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저희가, 방과후로 이제 유치원이나 뭐 어린이집 이런 쪽도 예전엔 했었지만 그거보다는 국공립 기관들 있죠. 예를 들면 정신건강센터 아니면 보건소 뭐 이런 쪽하고 이렇게 MOU를 맺어서 그것으로 아이들에게 감정을 읽어주는 책을 이렇게 알려주면서 이제 오일 아니면은 차 뭐 이렇게 수업을 이끌어 가기도 하고 어떤 거는 아예 선생님들이 분장을 하는 거예요. 예. 뭘로 분장할까? 백설공주로 분장하기도 하고. 아니면 뭐 짱구로 분장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나는 얼굴에 자신이 없어 그러면 가면을 쓰기도 해요.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흡연. 근데 요즘 아이들이 음주를 또 많이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알코올. 그리고 요새 굉장히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이슈가 되고 있는 사건들이 그 마약의 그 향정신성 그런 것들을 많이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학교 아이들도 마약을 하는 아이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심각해요. 그래서